반찬 가게 인테리어가 너무 올드해요. 저희 취향으로 바꿀게요.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민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거였죠. 사업한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아들, 며느리 둘 다 관두고 시댁에 들어오더니 재민이는 거실을 사무실로 쓰면서 시끄럽게 화상회의하고 민주는 늦잠 자고 배달음식 시키면서 여긴 월세도 공과금도 없으니까 진짜 여유롭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용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1살이 됐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작은 텃밭에서 채소 기르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재민이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 그만뒀어. 갑작스러운 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했습니다. 7년 동안 성실히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때려치웠다니요. 재민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창업하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빠르게 돈 번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준비 많이 했어. 목소리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도 같은 날 나왔어. 부부가 같이 해야 성공한다는 지인 말에 우리도 동감해서 결국 며느리까지 함께 퇴사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재민이는 32살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왔죠. 며느리 민주와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는 왠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재민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시만 댁에서 지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집세랑 보험료 때문에 좀 빠듯해져서. 금방 해결될 거야.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재민이답지 않게 말끝이 흐려졌죠. 그래도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라. 방도 비어 있으니까. 다음 날 오후 아들 부부가 짐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큰 캐리어 2개의 박스까지 여러 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주가 인사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후련해한다는 느낌이었죠.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내오는데 재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몇 달치 생활비도 안 돼.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다더니 이게 뭐죠? 그럼 창업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차차 해결해 볼게.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정리 좀 하자. 민주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을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면서 지켜보니 아들 부부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재민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민주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민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네. 재민이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이 딴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아들 부부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너는 어떻게 잤니? 네, 잘 잤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전혀 잘 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눈 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어요. 아침상을 차리면서 유심히 보니까 아들 부부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불안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커 보였어요. 특히 민주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은 것처럼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거든요. 재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며칠만 있으면 돼. 금방 나갈게.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 8시쯤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재민이가 느긋하게 내려왔습니다. 엄마, 여긴 월세도 없으니까 진짜 여유롭네.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슬렸을까요? 마치 이 집이 공짜 숙박업소라도 된 것처럼 들렸거든요. 재민아, 창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 그거 천천히 할 거야. 지금 당장 급할 거 없잖아.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였어요. 예전엔 7시면 회사에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민주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품을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신혼여행 온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민주가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배달 음식 시켜도 될까요? 집에 반찬도 있는데 뭘 또 시켜? 아, 그냥 오늘은 중국집 음식이 먹고 싶어서요.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것도 3만 원짜리로 말이죠.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배달 음식은 거리낌 없이 시키더라고요. 오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사업 얘기였습니다. 재민아, 그럼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정부 지원금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주가 재민이 팔을 톡 쳤거든요. 마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어요. 아, 아니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게 뭔가 부탁하려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 후로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업회의라고 해봤자 10분도 안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민주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좀 써도 되죠? 이미 손에는 제가 어제 사온 한우가 들려 있었거든요. 3만 원 넘게 주고 산 고기였어요. 아, 그래. 써라.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어보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이미 가져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어머니. 민주는 환하게 웃으면서 고기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졌을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스마트폰 쇼핑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원피스 어떠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하는데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넘었어요. 돈이 없다면서 옷은 또 사려고 하니? 아, 이건 할부로 살 수 있어서 괜찮아요. 할부라니요. 지금 상황에서 할부로 옷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재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재민아, 사업 관련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은 없어. 엄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간이야.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면서 하는 일은 예능 프로그램 보기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주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세제 떨어져 가는데 내일 사오셔도 될까요? 그래, 마트 갈 때 사올게. 아, 그리고 이거도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생필품 목록이었는데 꽤 길었어요. 이게 다 뭐야? 아, 저희가 쓰는 거예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브랜드가 좀 달라서요. 전부 비싼 제품들이었어요. 하나에 2만 원씩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이런 비싼 걸 써야겠니? 어머니, 이건 피부에 직접 타는 거라서 좀 신경 써야 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있는데 아들 부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엄마 진짜 좋으시다. 이것저것 다 해주셔. 맞아. 여기 있으면 정말 편해. 마치 호텔에라도 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분명히 아들 부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일시적인 걸까요? 뭔가 계획도 없이 그냥 편한 곳으로 피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에 시장에 갔다 와서 민주가 요청한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계산하고 보니 10만 원이 넘었어요. 평소 한 달 생필품비보다 많았거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민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물건들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재민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그냥 조금만 더. 금방 정리될 거야.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생긴 변화들을 말이죠. 늦잠, 배달음식, 인터넷 쇼핑,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태도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지 2주째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민이는 거실을 자기 사무실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노트북을 켜고 큰 소리로 화상회의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지금 사업 계획서 검토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그런데 정작 화상회의 내용을 들어보니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민주는 더 기가 막혔어요. 거실 한쪽을 예쁘게 꾸며놓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쪽 벽에 있는 액자 좀 치워주실 수 있어요? 배경이 안 예뻐서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아, SNS용 사진이에요. 인테리어 콘텐츠 만들고 있어요. 제 집 거실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SNS 찍기 위해서 말이죠. 더 황당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났어요. 오후에 집에 왔는데 낯선 여자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민주가 소개해줬지만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죠. 와, 민주야. 여기 진짜 좋다. 마당도 있고 한옥 느낌 나네. 맞지? 그리고 옆에 반찬 가게도 있어서 콘텐츠 찍기 딱 좋아. 반찬 가게를 콘텐츠 찍는 도구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소중한 가게를 말이에요. 민주야, 혹시 가게 구경해도 돼? 당연하지. 어머니, 친구들 가게 좀 구경시켜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가게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주방을 보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요리 콘텐츠 찍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맞아. 진짜 할머니 집 주방 같아서 감성 돋네. 민주가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전통 요리 만드는 거 찍으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어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거든.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가게를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제가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이죠. 그날 저녁 동네 김 할머니가 오셨어요. 용순아, 가게 며느리한테 넘겨준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 오늘 오후에 젊은 아가씨들이 여기저기 사진 찍고 있더라고. 며느리가 가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려준 줄 알았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구경시켜준 거예요. 그래. 그런데 며느리 말이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들리더라고. 김 할머니가 가신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신세일까요? 점점 이 집과 가게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민이는 거실에서 또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민주는 주방에서 뭔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레시피 영상 만들고 있어요. 요즘 이런 거 인기 많거든요. 제 요리법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민주야, 이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그냥 간단하게 찍는 거라서요.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촬영은 계속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민주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반찬은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가 요즘 온라인 판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라니요. 제가 들은 적도 없는 얘기였어요. 손님이 가신 후 민주한테 물어봤어요. 민주야, 온라인 판매는 또 무슨 소리야? 아, 그냥 말이 나온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말이 나온 거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재민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재민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엄마, 뭐가? 민주가 가게 일에 너무 끼어드는 것 같아. 아, 그거 민주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려는데 민주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들 부부는 이 집을 무료 숙소로, 가게를 자기들 콘텐츠 자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제 일상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용하던 아침은 시끄러운 화상회의로, 평화로운 거실은 촬영 스튜디오로, 정성스럽게 운영하던 가게는 구경거리로 변해버렸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어둠 속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제가 손님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제 집에서 말이에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지 3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그날 오후 민주가 가게로 와서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 인테리어 바꾸면 매출 팍 오를 텐데, 저희 취향으로 해볼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0년 넘게 제가 운영해온 가게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민주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야 손님이 더 올 거 아니에요. SNS에도 올리고 그래야죠. 말투가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마치 이 가게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 가게는 내가 운영하는 거야. 네,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요. 도와드린다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누가 도움을 청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동네 박 할머니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용수나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뭔 소리예요? 시댁 얹혀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더라. 내가 며느리 언니한테 직접 들었어. 머리가 띵했어요. 얹혀 살고 있는 건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구식이라서 답답하다고 하더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박 할머니 정말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겠어. 며느리 언니가 미안해하면서 얘기해줬어. 동생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제 집에서 제 돈으로 먹고 자면서 뒤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민주를 불렀어요. 민주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친정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 순간 민주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친정 언니한테 푸념 좀 한 거예요. 푸념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민주야, 지금 누가 누구 덕에 살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일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는 얘기였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 정리를 했어요. 도마와 칼을 모두 찬장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냉장고 식재료도 별도 보관함에 넣어서 잠갔죠. 오전 11시쯤 민주가 부엌에 왔다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도마가 어디 있어요? 찬장에 있어. 그럼 꺼내서 써야죠. 지금은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민주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재민이를 불렀어요. 재민아, 어머니가 부엌 도구를 다 잠가놨어. 재민이가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 그럼 도마 좀 빌려줘. 안 돼.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데 냄비 좀 빌려주세요. 배달 음식 시켜 먹어. 왜 이러세요? 그냥. 결국 아들 부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때 재민이가 진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정말 모르겠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불편함만 생각하더라고요.
재민아, 내 아내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 뭔 소리야. 시댁 얹혀 살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정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녀. 재민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런데 사과하는 대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민주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스트레스 안 받을 곳으로 가라. 엄마, 왜 이래? 우리 금방 나갈 거라고 했잖아.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그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계획도 없이 눌러앉으려고 했던 거죠. 그날 밤부터 부엌은 제가 완전히 통제했어요. 도마, 칼, 냄비, 식재료 모든 것을 잠가뒀죠. 아들 부부는 며칠 동안 배달 음식과 편의점 음식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제가 이상해졌다는 식으로 수군거리더라고요. 민주가 재민이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어머니, 진짜 이상해. 갑자기 왜 저래? 그러게. 갱년기인가? 갱년기라니요. 제가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어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특히 민주는 부엌에 올 때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날 밤 침실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 안 분위기도 겨울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거든요. 부엌 도구들을 잠그고 난 뒤 사흘이 지났어요. 집 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부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불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깐 토라지신 거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재민이가 민주한테 하는 말이 들렸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이제 정말 단단해졌거든요. 그날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찬 가게 이전 장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상가 임대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조건도 알아봤죠. 아들 부부는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집에서는 최대한 말을 줄였습니다.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저녁 뭐 먹을까? 재민이가 물어봐도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알아서 해. 엄마, 왜 이래?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별거 아니야.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2주 차에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내역, 단골 손님 연락처, 재고 현황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어요. 민주가 가게로 와서 뭔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장부 정리만 했어요. 민주는 어색해하면서 그냥 갔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용순아, 요즘 좀 조용하네.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아들 부부 때문이야?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지만 동네에 소문날 일은 아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여전히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제가 지나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며칠 토라져 있는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갱년기인가 봐.
민주가 재민이한테 하는 말이 또 들렸어요. 갱년기라니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내가 참으면 이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걸 말이죠. 3주 차가 되자 좋은 매물을 하나 찾았어요. 현재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였는데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다음 달부터 가능해요. 그럼 계약 준비할게요.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아들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같이 행동했어요. 아들 부부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제 일만 조용히 처리했죠. 저녁 시간에 재민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뭘? 이렇게 서먹하게 말이야. 난 원래 말이 없어. 그래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제가 베풀기만 했으니까 그랬죠.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날 밤 침실에 누워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무조건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였죠. 내가 참으면 이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뀐다.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바뀔 때였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예전 같으면 외롭게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마음도 단단해졌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거든요. 새 가게 정리를 마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아직 아들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민주가 기존 가게로 왔어요. 평소처럼 뭔가를 가져가려는 듯했어요. 어머니, 오이 좀 써도 될까요? 오늘 친구들 와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왜 이래요? 뭐가?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안 해. 민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이전했어. 순간 민주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제요? 어제. 그럼 어디로요? 내가 알 필요 없어. 민주가 급하게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어머니가 가게를 이전하셨대. 어떻게 된 거야? 재민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가게를 언제 옮긴 거야? 어제. 왜 말도 안 해? 내가 알 필요 있었나? 재민이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는 너희대로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사업은 너희가 하고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는 뜻이야. 민주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민주야, 내가 정말 모르겠니?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모르고 살아. 그날 오후부터 집 구조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거실 입구에 가벽을 세웠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하루 만에 완성했죠. 아들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야? 공간 분리했어. 왜? 불편해서. 이제 아들 부부가 거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였죠. 다음 날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았죠. 저녁에 민주가 장보고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바뀌었어.
왜요? 보안상. 그럼 새 번호 알려주세요. 필요할 때만 알려줄게. 결국 제가 직접 문을 열어줘야 했어요. 민주가 들어오면서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재민이도 퇴근하고 와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집 관리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재민아, 내가 정말 모르겠니?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부터 아들 부부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할 수 없게 됐거든요. 가게도 없고, 거실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모르고, 갑자기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민주가 재민이한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흘 후, 재민이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엄마,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뭘? 엄마가 우리한테 화난 이유 말이야. 화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실망한 거야. 뭘? 내가 이런 아들일 줄 몰랐어. 재민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나 뭘 잘못했어. 재민아,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순간 재민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당연히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 나가라는 거야? 그건 너희가 정할 일이야.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민주가 옆에서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민주야, 사과는 잘못을 알 때 하는 거야. 그럼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스스로 찾아봐.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방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드디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 부부가 눈치를 보게 됐죠.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아침이었거든요. 집 구조를 바꾼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민주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내가 창업 모임 사람들 집으로 초대했어. 갑자기? 응. 네트워킹 파티 하자고 했거든. 오늘 저녁에 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지인들을 집에 부르겠다는 얘기였어요. 민주야, 엄마한테 말했어. 아, 깜빡했네.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민주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몇 명 와도 될까요? 안 돼. 왜요? 사업 관련 모임이에요. 내 집에서 하지 마. 어머니, 저희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너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잠시 머무는 거지. 민주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런데 민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민이한테 뭔가 속닥거리더니 결국 친구들을 부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저녁 5시쯤 제가 새 가게 정리하러 나가려는데 민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7시쯤 친구들 와요.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안 계실 때 잠깐만요.
완전히 제 말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민주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허락한 줄 알았나 봐요. 6시에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잠갔어요. 그냥 잠근 게 아니라 이중으로 잠갔죠.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게 말이에요. 그리고 문 앞에 메모를 붙였어요. 오늘부터 이 집은 너희 공간이 아니다. 집 출입은 내가 정한 시간에만 가능하다. 새 가게에서 정리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주한테서 연락이 빗발치듯 왔더라고요.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친구들이 곧 와요. 어떻게 하죠? 무시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려던 거니까요. 7시쯤 재민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밖에 있어. 언제 들어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엄마, 민주 친구들이 와 있어. 어떻게? 그건 민주가 해결할 문제지. 전화를 끊었어요. 8시쯤 민주가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울먹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제발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주야, 지금도 모르겠니? 네. 그럼 계속 밖에서 생각해봐.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 앞에는 아들 부부와 낯선 사람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주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친구들이 다 기다렸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불렀어? 민주가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벌리고 있더라고요. 재민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 앞에서 이러면 너무 창피해. 누가 창피하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지금, 재민아, 내가 나한테 창피를 주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재민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창피했나 봐요. 민주 친구 중 한 명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 다른 곳에서 만날까? 결국 창업 네트워킹 파티는 취소됐어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현관에는 아들 부부만 남았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 어머니. 그리고 오늘부터 집 출입 시간을 정해줄게. 종이에 적어서 보여줬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유 출입 가능. 그 외 시간에는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규칙이야. 저희도 여기 살고 있는데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민주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몰랐어요. 뒤통수라는 말의 순간 화가 났어요. 민주야, 뒤통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삶을 지키는 거야. 무슨 삶이요? 너희 때문에 망가진 내 평화로운 삶 말이야. 그 순간 민주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재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당연히 자기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너희 짐 뺄 시간 줄게. 일주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일주일 후에는 여기서 나가라는 뜻이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1달 넘게 참았어.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방에서 심각하게 대화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 엄마가 진심인 것 같아. 어떻게? 일단 다른 곳 알아봐야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침실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늘 일을 통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도 전달했고요.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새 반찬 가게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대부분 따라와 주셨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어요. 용순 씨, 여기가 훨씬 깔끔하고 좋네요. 김 할머니가 반찬을 사러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음도 한결 편해요. 맞아.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새 가게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죠. 오전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는 규칙적인 생활이 돌아왔어요.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일상 말이에요. 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읽는 여유가 생겼어요. 거실에서 시끄러운 화상회의 소리도 없고 부엌을 함부로 뒤지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이었거든요. 재민이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우리도 원룸 구했어. 작지만 괜찮아. 그래, 다행이네. 대화가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했죠. 엄마, 진짜 사업 시작했어. 온라인 쇼핑몰. 그래? 잘 되면 좋겠다. 응.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재민이 목소리에 예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민주도 달라졌다고 했어요. 민주가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 카페에서. 그래. 응.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직접 부딪혀봐야 알게 되는 거였어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혹시 정용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재민이 어머니시죠? 저는 민주 친구 예진이에요. 민주 친구라고 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민주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거든요. 의외의 말이었어요. 민주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네. 자기가 철없었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요즘 민주는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실해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 거였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평온함이 온몸에 스며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우울했거든요. 아들 부부 눈치를 보면서 저녁을 차려야 하고 뭔가 또 요구할까봐 전전긍긍했으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저녁을 만들어 먹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실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은 것 부모의 집은 피난처가 아니라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그동안 제가 너무 쉽게 베풀어줬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됐던 거죠. 진짜 도움이란 책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였고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재민이가 직접 가게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재민아. 어쩐 일이야?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사업은 어때? 아직 큰 수익은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드디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이제 알겠니? 네.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어요. 그래, 다행이다. 재민이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내보내신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예전처럼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제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도 그 노을처럼 따뜻해졌거든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